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욘디 정진희 PD입니다. 여러분 저희 비욘디 영상 유튜브 채널에서 많이 보고 계시죠? 여러분 덕분에 저희 비욘디가 얼마 전에 구독자 5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우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가 구독자 70만 아니 100만을 향해서 더욱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영상뿐만이 아니라 아주 재밌고 신박한 글들을 저희 앱과 홈페이지에도 열심히 업로드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베스트 글기사들 가운데 스테디셀러 3가지를 뽑아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는 우유에 대한 오해와 진실 6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우리 우유 급식 매일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참 익숙한데요. 저도 이 우유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유는 우리 몸에 좋지 않다라는 논란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비욘디 PD들이 이 우유에 대한 논란을 파헤치기 위해서 여러 전문가들을 직접 인터뷰해서 아주 화제가 됐는데요. 먼저 첫 번째 논쟁, 우유가 뼈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다? 이 연구를 직접 진행했던 스웨덴 웁살라 대학의 칼 밀케슨 교수에게 이메일 인터뷰를 보내서 직접 답을 얻었습니다. 다행히도 우유를 하루에 2~3잔 이상 많이 마시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라는 뜻이라면서 한국인들은 우유를 그렇게까지 많이 마시진 않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논쟁, 우유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서 이것도 저희가 직접 취재해 봤는데요. 여자가 우유를 끊어야만 하는 이유 책 저자인 제인 플랜트 역시 우유가 유방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장 호르몬이 우유 속 IGF-1의 농도를 지나치게 높여서 암세포를 증식할 수 있다라는 논리였는데요. 다행히 우리나라 소는 이 성장 호르몬을 맞지 않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외에도 젖소의 피와 고름으로 우유가 오염돼 있다. 그리고 지방이 많아서 비만을 유발한다. 아토피 등의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다. 있다는 논쟁 역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답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따라서 비욘디 팀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루 한두 잔 정도 우유를 마시는 것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입니다. 두 번째, 층간소음에 대해서 알아야 할 5가지. 여러분 혹시 우퍼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저음용 스피커인 우퍼가 이 층간소음 보복 스피커로 변신했다고 하는데요.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이 우퍼를 장만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우퍼를 직접 구매해보고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을 직접 취재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층간소음을 살인을 부르는 범죄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을 직접 인터뷰해봤을 때 실제로 피해자들이 느낀 문제는 훨씬 더 컸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도중에 불쑥불쑥 화를 내시거나 감정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정말 그간에 느낀 그런 고통이 어느 정도였을지 느껴지는 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 뒤꿈치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천장에서 들려오는 망치 소리, 그리고 못질 소리 등을 의심해 추적하다 보면 의외로 이 발 뒤꿈치가 원인인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연세 유엔킴 신경정신과 유상우 원장은 망치처럼 단단한 물체로 내리칠 때 발생하는 고주파 소음보다 오히려 울림이 있는 저주파 소음이 아래층 사람들을 훨씬 더 괴롭힌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면 층간소음 매트를 잘 깔아주시고 성인의 경우에는 이 발꿈치 소리를 예방하기 위해서 실내화 신는 것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미래이비인후과 송병호 원장은 일상적인 소음에도 괴로움을 느낀다면 청각 과민증일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받아보라고 권고했습니다. 아무리 작은 층간소음이라도 불쾌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여드름 치료제 이소트레티노인에 대한 궁금증 10가지입니다. 이 이소트레티노인 성분은 중증 여드름에 아주 효과가 좋은 성분입니다. 그런데 드라마틱한 효과 뒤에는 극심한 부작용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 원장님과 함께 낱낱이 파헤쳐봤습니다. 먼저 이소트레티노인의 가장 흔한 부작용은 극심한 건조함입니다.
실제로 이 성분의 약을 복용하는 환자의 90%가 이 증상을 호소하기도 하는데요. 이 성분은 피지 분비를 억제하는데 피지선에만 국한하지 않고 여러 부위에 작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이 여러 부위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물을 많이 드시고 건조한 부위에 로션을 듬뿍 바르기, 그리고 눈에는 인공 눈물을 넣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 증상은 약 복용을 중단하시면 원상태로 돌아오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사실 더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바로 최기 형성인데요. 이 최기 형성은 태아에게 작용해서 기형을 일으킬 수도 있는 아주 중대한 부작용입니다. 이 약은 4주 동안 체내에 머물 수 있기 때문에 복용 중단 후 4주 동안은 피임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소트레티노인, 이 성분은 언제 복용하는 게 좋을까요? 이 성분은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지방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고 이 약을 복용했을 때와 공복 시와 비교했을 때 흡수율이 최대 2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의 주의사항뿐만 아니라 복용법도 잘 기억해 주시는 것이 좋겠죠? 여러분, 이외에도 저희 앱과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탈모에 대한 오해와 진실 10가지, 흑색종을 의심하는 시그널 4가지, 그리고 발기부전 저용량 매일요법 등 알아두면 쓸모있는 기사들이 아주 많이 있으니까요. 어플로 유익한 정보 얻어가세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 비욘드 멘토들이 직접 답변을 달아드립니다. 지금 바로 접속해보세요.